네, 안녕하세요. 랜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하반기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문항 보고 굉장히 놀라면서도 또 고마운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심플해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간단한 자기소개서고 여러분이 쉽게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게 문항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빠르게 자기소개서를 복붙하고 제출한 다음에 필기에 몰두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붙하시고 빨리 제출하고 필기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1번하고 4번 문항이 다소 좀 겹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재부터 배분을 하고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첨삭 마찬가지로 해당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댓글창 통해 신청 가능하니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에 지원하게 된 계기, 즉 동기죠. 동기와 수행하고 싶은 직무와 이유에 대해서 기술을 해달래요. 근데 이 4번 문항에서 네가 직무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니? 라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다소 질문이 소재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특히 템플릿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입행 후에 수행하고 싶은 직무가 뭐니? 라고 묻기 때문에 다소 이게 포부인가? 라고 여러분이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항은 지원 동기만 묻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4번하고 겹치지 않게 여러분이 목표를 갖게 된 이유, 경험만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제가 보여드린 영상 템플릿에 따라 완성하신 분들은 그냥 쓰셨던 거 복붙하시면 돼요. 하나은행 거 복붙하셔도 되고 농협은행 거 복붙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써왔던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은행만 쓰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셨던 일들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 분명 국민은행은 유비 채용이긴 하지만 유비라는 게 기업금융하고 WM하고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유비이긴 하지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직무부터 한번 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느 대상을 위해 무슨 일을 한다고 할까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누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할까를 여러분이 정리한 이 경험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A, C, D 경험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위해 뭘 해왔기 때문에 나는 소상공인을 위한 뭘 한다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저는 유비라는 그 직무 목표에 부합해서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실 경우에는 둘을 아울러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과 개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금융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목표를 갖게 된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 혹은 여러 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은행이 그 목표에 부합한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 국민은행,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1위 최초 이런 거 검색하시면 홍보용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원분들은요, 우리 지원동기에 제가 300일차 첨삭해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국민은행에 대한 조사 넣고 입행 후만 넣어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완성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1200바이트라서 글자 수가 조금 더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300자에 정리한 그 경험 부분을 조금 늘려서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은행에 쓰던 내용 직무이기 때문에 농협은행, 하나은행에도 우리 직무 목표를 잡고 1번 내용을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쓰던 내용 복붙하셔도 괜찮습니다. 템플릿 한번 볼게요. 어떠한 국민은행에서 어떤 금융인으로 성장하고자 지원했대요. 내가 경험 하나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성과를 내며 내가 목표라고 말한 이 목표, 이 행원의 대상의 중요성을 체감했어요. 혹은 경험들을 하면서 항상 어떤 업무를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공통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이 대상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기가 되는 내 경험을 여기에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럼 문항을 보면은 직무와 이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다 나온 거예요. 여기 직무 나왔고 그리고 그 이유가 경험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외에도 만약에 더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를 하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내가 말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은행을 찾던 중에 국민은행은 우리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 내용 있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행 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예시 살펴볼게요.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농협은행 5급에 제가 들어드렸던 예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정성적 평가로 기업금융의 폭을 넓히는 KB국민은행에서 스타트업 기업 및 개인자산관리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지원하게 됐대요.
왜? 내가 중소기업 지원공단 이 활동을 통해 직접 기업 고객을 만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들었어요. 내가 그 목표를 설정하게 된 계기죠. 이러면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희망했대요. 그러면서 국민은행이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이유를 풀어주는 건데 이건 제가 국민은행에 대해 하나도 안 찾아보고 쓴 거예요. 흐름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은행을 찾던 중 국민은행의 경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은행의 입행 후 이러한 은행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러면 글자 수 1194바이트로 1200바이트에 아슬아슬하게 딱 맞게 들어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희 농협은행 하나은행 1번에서 계속 썼던 내용입니다. 내 경험을 통해 목표를 갖게 됐고 너희 은행이 그래서 부합하다 라고 해서 나로 시작하는 지원 동기 문항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2번 문항 볼게요. 은행원으로서 고객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서술을 하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해당 자세를 발휘한 경험을 1200바이트로 작성을 하래요. 이 문항도 여러분이 은행을 준비했다면 누구나 작성 이미 해봤을 고객응대 경험을 복붙하고 끝내주시면 돼요. 이 질문의 의도는 은행이 고객응대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는 고객응대랑 영업을 해봤니? 라는 그 의도로 질문을 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객응대 영업 경험했던 경험을 여기에 1200바이트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특히 유비는 그래서 영업, 고객 응대 가능한지 묻는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제발 친절, 열정, 소통, 공감, 배려, 존중, 미소와 같이 보편적인 단어를 제외해 주시고 나만의 자세를 찾아주세요. 제가 뒤에서 예시를 들어드리겠지만 여러분만의 A 한 N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떠한 자세를 갖췄다라고 여러분만의 고유의 자세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고객응대했던 경험을 정리를 해주세요. 쭉쭉쭉 내가 A에서도 고객응대했고 B에서도 C에서도 고객응대를 했지 라고 정리한 다음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경험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경험을 찾는 방법은 내가 고객응대를 이 ABC에서 했어. 근데 특히 A에서 내가 고객응대를 할 때 다른 애들은 고객을 위해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나는 고객을 위해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이상의 일을 했다 라고 했던 경험을 찾아서 그걸 선정해 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매뉴얼대로 했지만 나는 그 이상의 뭔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렸다. 고객을 위해 차별화된 행동을 했던 거를 찾아서 그거를 이 소재로 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별화된 행동을 자세로 치환해주세요. 내가 이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뒤에서 예시를 들어드리겠지만 통찰력 있게 문제를 보고 고객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은 널리 보는 통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자세로 치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 생각이 안 나면 혹은 내가 조금 더 자기소개서의 퀄을 높이고 싶다면은 행원은 고객의 자산을 또 관리하기도 하고 창구에서 다양한 고객을 만나잖아요. 이런 행원에겐 대체 어떤 고객 응대 자세가 필요할까라는 거를 역으로 생각해보고 그 경험을 찾아가시면 조금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고객 1차에 작성한 문항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글자 수 1200바이트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나 자세에 대한 정의를 늘려주시면 글자 수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행원에겐 어떤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이기 때문이래요. 실제 경험 당시 자세를 발휘해 고객 만족을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목표가 있었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유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봐봐 나는 이런 자세를 발휘해서 고객 만족을 이뤄냈던 경험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짜야? 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인데요. 이 어려움은 뭐냐면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다던가 고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던가 우리 지점이 실적이 낮은 상황들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대요. 이에 고객 만족 목표 달성 등을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내가 고객을 위해 차별화되게 노력한 거를 첫째, 둘째, 셋째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한 결과 고객 만족의 성과와 영업적 성과 동시에 둘 다 얻으면 이 문항의 의도에 부합하게 작성할 수가 있죠. 이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입행 후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예시 바로 볼게요.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행원에게 널리 보는 통찰력이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짧은 대화 안에서도 고객의 현 상황과 미래를 파악해 알맞은 상품 설계를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자세와 이유를 두 가지씩에서 언급해줬어요.
실제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새 입주 아파트 고객들의 상담을 도와 이런 거를 제안해서 실적과 고객 만족을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나 실제로 이거 발휘했던 경험이 있어. 당시 새 아파트 입주라는 기회가 생겼으나 목표가 있죠. 주변 경쟁 업체도 많아 고객 만족과 실적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어려움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러한 고객을 돕는다면 유도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어요. 내가 행동을 한 이유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제공한 결과 지점 달성과 고객 만족 1위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 글자 수 조금 채워줘 볼게요. 고객이 원하는 바를 모색하는 통찰력과 적극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입행 후 이처럼 지역과 고객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떻게 성장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내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거를 구체적으로만 작성을 해주시고 이런 자세가 창구 행운에게도 중요할 거야 라는 걸로 한 번 더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문항 볼게요. 2000바이트라는 글자에 놀라지 마세요. 1000바이트 1000바이트로 두 개로 나눠서 작성, 복붙하면 금방 끝날 문항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책임을 맡았던 경험에 대해 서술하고 입행 후 직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정리를 해달래요. 이건 여러분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융, 영업, 디지털, 고객과 관련된 소재면 뭐든 좋으니까 이 소재와 관련된 거를 복붙해 주시면 돼요. 이 책임을 다했던 경험하면은 이제 대부분 뭐 공기업을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서류 정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넣으시는데 아무래도 은행은 행원이고 영업을 해야 하는 금융영업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과 관련된 소재들로 찾아주셔서 나는 은준생이었어요 라는 거를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법은 이것과 관련돼서 조직에서 했던 일,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금융 동아리 같은 데에서 뭐를 했다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모집활동이나 모급활동 했던 것도 좋고요. 조직이 있어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직에서 했던 일 중에 내가 이렇게 책임을 다했어요 라는 것만 구체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입행 후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지만 넣어서 1000바이트 완성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회원분들은 협업이나 주도 창의 1차 중에 2개 골라서 1000바이트 맞춰주시면 되는데 협업 소재는 웬만하면은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붙하라고 깔아둔 문항이라서 여러분 누구나 복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정리한 모든 자기소개서 소재에는 내가 책임을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2가지씩 상황 정리하고 여기 내가 한 일 적을 때 내가 책임이 없으면 이 내가 한 일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여태까지 작성했었던 모든 소재가 이 3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재만 잘 찾아서 직무적합성 이 안에서 찾아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가장 큰이라고 했으면 하나만 쓰는 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이 가장 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기소개서 빨리 제출하고 저희 끝내는 쪽으로 할게요. 여러분이 가장 큰으로 안 썼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소재를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나는 금융도 갖고 있어, 영업도 갖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어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떻게 하면서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어떠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혹은 반드시 내가 책임감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단계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조직과 고객 만족 성과를 위해 책임을 다해 적극성을 다한 얘기를 작성해 주신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예시 볼게요. 제가 창의 1차 갖고 와봤어요. 현황 파악으로 매출을 올리다. 카페 근무 당시 시도하며 매출을 증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거의 그대로 갖고 왔어요. 당시 버려지는 재고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결해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2가지씩과 당시 내가 책임을 발휘해야 했던 어려운 상황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직원으로서 연쇄적인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가 책임을 발휘한 이유가 간단하게 언급이 됐네요. 가장 먼저 또한 마지막으로 한 결과 매출 몇 %를 올릴 수 있었대요. 입행 후 이처럼 내가 어떻게 파악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이유가 앞에서 보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구에서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고 흐름에 대해 파악하고 책임을 갖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만 해주시면 이 문항은 너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994바이트 곱하기 2 이렇게 1000바이트 1000바이트에서 2000바이트 채워주세요. 1000바이트를 그냥 쭉 길게 작성을 하게 될 경우 상황만 난잡해지고 내가 한 일도 괜히 복잡하게 작성돼서 가독성만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직무적합성 소재 2개로 자랑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2000바이트로 꽉 채워서 쓰면 떨어지냐?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2000바이트로 쓰셔도 되고 1000바이트 2개로 작성하셔도 되지만 1000바이트 2개로 쓰는 게 가독성과 내 직무 적합성을 드러내기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문항 볼게요. 국민은행 회원으로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고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달래요. 여러분이 대부분 이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럼 내가 현재 뭘 하고 있는 걸 써야 하나? 라고 하시는데 이 현재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없어요. 입행후 포부와 직무 노력을 묻는 문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에 정한 목표랑 내가 어떻게 포부를 실천할지 여기는 입행후 포부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뭐 단기 장기로 나눠도 되고 금융 디지털적인 측면, 기업금융, 개인금융 측면 이렇게 나눠서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단장기로 작성하실 경우에는 단기에는 자격증을 따고 배우는 거, 장기적으로는 어디에서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내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직무 노력 문항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준을 나눠서 그냥 내가 이력서처럼 쭉 나열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디지털, 금융, 현장 경험 3개로 나눠서 노력했습니다. 디지털에서는 뭘 했고요. 금융에서는 어떤 자격증 땄고요. 현장 경험은 어떤 거 했어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눠서 뭐 기업 금융, 개인 금융, 영업으로 나눠서 노력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항은 단지 내가 어떠한 직무 노력을 해왔다, 어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만 2000바이트, 1000바이트, 1000바이트 나눠서 언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 포부 1차 500자 버전 있죠? 그거랑 직무 노력 500자 버전 합쳐서 1000바이트로 맞춰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목표는 1번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더 고민하지 말고 포부만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직무 노력은 이력서에서 자랑하지 못한 내 경험과 이력 경험을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거를 좀 자랑해야 되는데 못 넣었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부 1000바이트, 노력 1000바이트로 완성해 주시면 돼요. 템플릿 볼게요. 입행 후 목표로서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부 1000바이트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단장기적 혹은 기업금융, 개인금융적, 디지털 금융 등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하겠다. 기업금융적으로는 뭐 신분사를 따고 개인금융적으로는 CFP를 따고 이런 식으로 자격증명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원한 분야 관련해서 국민은행에서 뭐 이러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 내가 스타트업 전문하고 싶은데 스타트업 기업관 운영하고 있더라. 나는 장기적으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면서 성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장기 작성하실 분은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직무 노력은 그냥 간단합니다. ABC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직무가 되고자 내가 3가지로 노력을 해왔다. 첫째, 둘째, 셋째 해서 내가 한 일을 쭉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템플릿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A입니다. 경험 자격증을 통해 뭘 쌓아왔고 뭐를 통해 어떻게 쌓아왔습니다. 라고 언급해 주시면 돼요. 둘 다 글자 수 남을 경우 입행 후 해서 마무리해서 글자 수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 현재라는 표현에 좀 거슬린다면은 직무 노력 부분, 이 부분 쓸 때 있죠. 했습니다 라고 끝내지 말고 했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어떤 걸 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덧붙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읽은 책이나 스터디, 임의로 만들 수 있죠. 스터디를 참여했다, 이러한 수업을 들었다, 내가 그걸 통해 어떠한 인턴을 했다 라는 내용만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볼게요. 제가 1번 바탕으로 새로 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산업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KB인으로 일원으로서 입행 후 이러한 종합 컨설턴트로 성장하겠습니다. 내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추겠대요. 수업도 듣고요. 보고서 작성도 할 거고요. 자격증 딸 겁니다. 라고 단기적 계획 언급해줬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센터에서, 없는 센터에 제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이 센터에서 플랫폼 기업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네요 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서 전문 금융인이 되겠습니다 하면 나의 포부가 약 1000바이트 정도로 끝났어요. 제 기억에 딱 1500바이트인가 끝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무 노력 언급을 합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다. 부합한 사람이 되고자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 회계 지식, 영업력을 갖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기준은 여러분이 편한 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첫째,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센터 여기에서 일하고 이수하면서 현재는 쌓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해했대요. 나아가
책을 읽으면서 수업을 이수하면서 쌓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재에 부합하게 이렇게 작성하면서 조금 불안함을 없애실 수가 있어요. 둘째, 회계 지식입니다.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고 최근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영업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최근을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여튼 당의 1위를 달성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현재에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말의 어미만 바꾸고 표현만 넣어서 완성하실 수 있어요. KB인이 된 후에도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딱 2000바이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처럼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1번부터 4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경 쓰이는 부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우리 하반기에 작성하신 은행 자기소개서만 쭉 펴도 복붙 다 하실 수 있어요. 쭉 펴서 복붙하고 바이트이기 때문에 글자 수만 조정해서 제출하시고 얼른 필기 준비해주세요. 국민은행은 나중에 면접 전에 보고서라는 큰 산이 있어서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조금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얼른 작성하시고 그 다른 은행 자기소개서 그 다른 은행 필기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 보고서 특강 혹은 면접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